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강력했죠? 특히 나스닥이 강했는데요. 이유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지난주 초중반까지 계속되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끝난 것이 하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남으로써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거죠. 근데 정식 승인 전에도 계속 백신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유란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일단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된 것과 중국에서의 코로나 신규 확진이 0건이라는 뉴스에 유가가 5% 넘게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또한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S&P와 나스닥이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9월에 폭락이 온다는데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폭락이 올지 안 올지, 그리고 온다면 언제 올지, 그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9월에도 나스닥 대조정이 있었죠. 그때 조정 전 나스닥이 12,000이었는데요.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다 하면서 조만간 폭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락이 왔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얼마입니까? 15,000이죠.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투자의 전설인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의 책을 보시면요, 마켓 타이밍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한 권에 한 10번은 나옵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 관련된 영상은 저도 이미 몇 편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들 조금 내려보시면 아마 여러 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국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찢으면서 천정이 없는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모양은 위에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 주가가 강세를 띨 확률이 높다고 했죠. 엔비디아 현재 차트 모양은 강력한 상승의 상징인 깃발형인데요. 깃발 모양이 가장 흔한 게 삼각형이죠. 근데 엔비디아는 현재 페넌트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이건 역시 깃발형의 일종입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반도체 주도주였죠. 그러다가 도중에 암드로 바뀌었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주도주를 되찾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엔비디아를 스윙으로 진입을 했고, 이전 고점 근처에서 절반을 팔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한다고 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자동 익절 주문은 이번 박스권 상향 돌파에 약간 미치자 상징적 숫자인 $200보다 약간 아래인 $195 정도로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예약 매도를 건다는 뜻이에요. 만약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예약 매도 가격을 올려갑니다. 이게 저의 스윙 방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퀘어는 최근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 덕분에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스퀘어가 최고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유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로 돌아섰는데 혹시 암호화폐에 대한 포모는 두려운데 그렇다고 직접 투자하기도 무서우신 분들이라면 간접 투자 주식으로 스퀘어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래의 혁신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사용하는 크리스퍼 삼형제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유는 에디터스 메디슨이 슬릭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은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DNA를 제거한 후에 정상적인 DNA를 치환해서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DNA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치환할 수 있는 녹인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슬릭 기법을 이용하면 녹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에디터스 메디슨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른 크리스퍼 주식들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유전공학 기술은 대부분 발표했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 실험을 거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표했을 때 반짝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늘 화이자의 백신이 정식 승인되면서 화이자와 공동 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가 굉장히 강세였고요. 그 외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주들도 역시 강세였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미국에서
코미나티라는 정식 명칭으로 16세 이상에게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 백신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그 이하의 연령대에는 긴급 사용 승인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백신 접종 2회차가 모두 끝난 사람도 8개월마다 추가적인 접종이 가능해졌죠. 이로 인해 백신으로 인한 수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백신주들의 주가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신 소식 때문에 팬데믹 피해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항공주와 여행주도 다들 올랐고요. 특히 밈스탁 시즌2의 대장이었던 영화관이죠. AMC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AMC의 경우는 과연 극장이 완전 정상 운영된다고 해도 현재 주가가 맞는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기차 섹터가 오랜만에 강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만 보면 여전히 약세입니다. 오늘의 강세는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겠고요. 또 시장이 좋았고, 그래서 많은 전기차 주식들이 지난 5월에 강력한 바닥에서의 상승 이후 상승폭을 상당히 내주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 한 번 바닥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현재 전기차 섹터의 약세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장주인 테슬라가 달리기 시작한다면 뒤따라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달렸죠? 솔직히 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뒤에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원래 시장이 테슬라의 호재는 다 무시했으니까 그게 이유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지난주에 600대 중반 갈 때만 하더라도 또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500에서 입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빠르게 퇴장을 시켜주면서 다시 70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력권은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700대 진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력권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하게 저항을 하던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이번엔 반대로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면 모델 Y가 유럽에서 이제 활발하게 인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모델 Y가 퍼지는 중이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모델 Y는 여지껏 유럽에서 판매가 안 됐어요. 기가 베를린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기가 베를린이 지연되면서 결국 기가 상하이에서 수입이 되기 시작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한동안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한 매장에서는 입장을 위해 1시간을 줄 서야 한다고 하고요. 이걸 보면서 근데 느끼는 건 하루빨리 기가 베를린이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의 모델 Y는 무려 하루에 1000대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 모델 Y의 수요도 강한데 유럽까지 충당해야 하니까 한시가 바쁘죠. 또한 모델 3도 약 800대 생산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중국은 총 45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될 예정인데 모델 3가 25만 대고 모델 Y가 20만 대였는데요. 이게 지금 역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왜냐면 모델 Y가 마진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또한 하루 1800대면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끔 정비를 하는 거 생각하더라도 60만 대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이렇게 되면 프리먼트 공장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2개 공장만으로도 120만 대 체제를 갖춘 거죠. 여기에 텍사스와 베를린이 오픈하고 나면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루머인데요. 프리먼트 공장에서 CATL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에서 현재 생산을 중단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현재 기가 상하에서만 생산하고 있는데요.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수요가 굉장히 큰 모델이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만으로는 공급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겠죠. 또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초기에는 4680 배터리가 아니라 현행 2170 배터리로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공장 오픈이 예상되는 올해 말까지 4680 배터리의 양산이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소량이라도 4680 배터리의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일단 처음에는 세미와 사이버 트럭에 4680 배터리를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미는 현재 배터리 문제로 계속 생산이 지연되고 있고 사이버트럭도 기가 텍사스에서 우선 모델 Y를 생산하고 사이버트럭은 내년 2분기 정도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4680 배터리는 이 사이버트럭과 세미에 집중을 먼저 하고 나중에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때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 모델 Y 등에 적용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시장 오랜만에 정말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런 날은 그냥 기분 좋아하면 됩니다. 뭐 내일부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오늘 이 기분 좋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